네, 같은 날 4시간 간격을 두고 중국과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스촨성에서는 지난 2008년 규모 8의 대지진이 발생해서 8만 6천여 명이 숨졌고요. 지난해 4월 7.0의 강진으로 100명이 넘게 숨지기도 했습니다. 왜 자꾸 같은 곳에서 재난이 반복되는 걸까요? 자, 지각판을 보면은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판은 1년에 약 5cm 정도 이동을 하고요. 유라시아판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을 두고 북미판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중국 수촨성은 인도판과 유라시아판 경계에 있고요. 일본 나가노현과 북미판과 유라시아판 경계에 있습니다. 수촨성과 윈난성 일대에서는 1990년 이후 규모 6 이상의 지진만 15차례 발생했습니다. 북미판과 태평양판 경계 지역인 동일본에서는 지난 2011년 기억하실 겁니다.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고요. 전 세계 네 번째, 일본 내 최대 규모로 18,000명의 희생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은 우리 기억에도 처참한 광경이 생생합니다. 또 앞서 1995년 고베 대지진에서는 진도 7.3의 지진이 강타해 6천여 명이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죠. 일본은 지진뿐 아니라 화산 위험에도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난 일본 나가노현에서는 지난 9월 온타케산 분화로 57명이 숨지고 6명이 실종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다 동일본 대지진을 만들어낸 지진파가 지각에 압력을 주어서 후지산 폭발 위험성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면서 일본은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過去の例を見ますと、マグニチュード9クラスの地震の後にその近くの火山が噴火したという例がたくさんあります。カムチャッカとかチリとか、あとスマトラとかですね。 네, 이웃 나라에서 발생한 연이은 대지진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지난 9월 인천 옹진군 근처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나는 바람에 수도권 일대에 진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진동 같은 거 느끼셨나요? 예. 저희 아버님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앉아있는데도 그렇게 느낄 정도였는데 쇼파가 이렇게 뜨는 느낌 정도까지 들 정도. 네, 지난해 4월 전남 신안군 흑산면 여객선 터미널 CCTV 화면 보고 계십니다. 자, 흔들리는 모습 보이시죠? 한반도 지진 관측 사상 6번째로 큰 규모 4.9의 지진이 나서 화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백령도 등 서해 지역에서만 무려 52차례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지진이 일본이나 중국의 대지진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백령도 지역에서 지진 발생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보령 지역에서 지진한 패턴을 보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들이 큰 규모의 지진을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다만 일본 열도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수미터 높이의 쓰나미가 우리 동해안을 강타할 가능성은 큰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홋카이도 근해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났을 때 이를 가정한 시뮬레이션 결과 30분 뒤에는 러시아 연해주가, 1시간 반 뒤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이어서 15분 뒤에는 동해안 지방이 직격탄을 맞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海岸に近い津波発生源があるものですから、予想外に津波が早く来る、強い揺れを感じたらですね、直ちに避難するということが大事かと思います。 지진 전문가들은 동해에서 지진이 나면 한반도에 수미터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는 해도 1978년 충남 홍성 일대에서 일어난 5.0의 강진이 언제 다시 재발할지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만큼 내진 설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경보체계 구축 또 비상대피 훈련도 염두에 둬야 하겠습니다.